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지난 6월 3일 날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재밌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중대한 발표다 하시면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막대한 양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댄다. 한 20% 정도 된다. 라고 진지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번 학기에 핀테크와 행동재무 시간에 이 베이지 정리라는 거, 통계학의 기법이죠. 분야 중에 하나죠. 그래가지고 베이지 정리를 활용해서 이거를 좀 재해석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해가지고 시험 문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사실 이거는 뭐 수능 시험 이런 거에도 문제를 내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가능한데요. 그러면은 베이지 정리, 제가 전에 제 채널에도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 그쪽에 한번 설명을 보시고요. 이거를 어떻게 문제화 해가지고 답을 끌어내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게 뭐 절대적인 답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다라는 정도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서브젝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영일만 일대의 제8광구, 석유와 천연가스가 35억에서 140억 배럴 정도 존재할 가능성이 20% 정도 있단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이게 해저 유전이니까요. 이게 비용이 장난 아니겠죠. 수심 깊이 1000m를 뚫고 내려가야 되고, 수심 깊이로 이렇게 쭉 가라앉아 내려가야 되고요. 그 수압, 엄청난 수압을 견디면서 또 땅을 더 파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한번 파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1000억 원 정도가 소모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몇 번까지 팔 수 있을까요? 파야 될까요? 하는 건데, 20%니까 뭐 5번까지 파면은 뭐 2, 50 해가지고 100% 되는 거냐? 그럴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뭐 좌파, 우파, 뭐 누구 편이네, 어쩌네, 뭐 이렇게 갈려서 그러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이제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발표하신 직후에 와가지고 기자회견 하신 전문가분도 있긴 한데, 그거는 제가 이제 논외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해저 유전 개발하는 게 뭐 저쪽에, 사할린 쪽에도 또 이게 있다고 그러거든요. 북해도, 홋카이도 그 위에, 동해 저 위쪽에도 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동해 저쪽 구석이 그러면 이쪽 구석은 어떨까 궁금해지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죠.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냈습니다. 아시아 어느 나라에서 강원도만한 넓이의 바다의 지질학 조사 결과 원유가 매장되어 있을 확률이 20%라고 합니다. 최첨단 시추 장비를 동원해서 한번 파본 결과, 그죠? 이제 일단은 전문가의 말씀이 있다 그러고서 사전 확률로서 받아들인 다음에 시추 장비 갖고 파 내려가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1000억을 들여서 파놨다고 봐요. 그러면은 팠는데 원유가 나오면은 첫 방에 나오면은 뭐 대박이겠죠. 그렇지만은 그러기 힘들겠죠. 파본 결과 원유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깨끗이 마음을 비우고 그냥 손 털고 나와야 되는가 하는 게 이슈가 됩니다. 그죠? 한 번 파보니까 안 나왔다 했을 때 어떡할 거냐 하는 게 문제의 관건이 됩니다. 이미 1000억 원은 썼겠죠, 그 다음에는. 근데, 그 팠을 때의 장비랄까, 그 팀의 전문성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보면 그 정확도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70%라고 칩시다. 즉, 원유가 있다면, 매장돼 있다면, 이 장비로 파서 원유가 나올 조건부 확률이 70%라고 칩시다. 반면, 그 지역에 원유가 없다면은, 아무리 파도 원유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예. 그래서, 한 번 파보니까 안 나왔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원유가 매장돼 있을 사후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관건은 아무리 실패를 했어도 여기에 원유가 매장되어 있을 사후 확률이 0%로 확 떨어지는 거는 아니라는 데에 갈등의 여지가 있습니다. 항상. 그죠?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계의 정확도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전 확률은 20%로 있다 그랬는데, 파서 실패하고 나면은 사후 확률이 몇 프로가 될까요? 하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사각형으로 보는 베이지 정리 복습이 됩니다. 그럼 모든 확률 값의 합은 100%가 되겠죠. 그래서 1 곱하기 1의 단위 정사각형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사전 확률로 20% 대 80% 있다 없다, 유전이 있다 없다 하는 걸로 사전 확률로 나눠줘야 되겠죠. 2 대 8 가르마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라고 그러셨죠?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석유 탐사를 처음 파가지고 석유를 못 찾았다 하는 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지역이 석유가 없는데 탐사해가지고 실패하는 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그 지역에 석유가 있는데 탐사해가지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실패한 케이스. 그게 또 주황색 사각형이 되겠습니다. 물론 빨간색 사각형은 뭐예요? 그 지역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데 이 기계로 파가지고 70%의 확률에 의해서 발견! 그러고 나온 경우겠죠. 먼저 그 빨간색 사각형의 넓이는 뭐냐면은 14%가 됩니다. 왜냐면은 20%의 사전 확률 곱하기 70%의 정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건부 확률인 거죠. 이걸 곱해주면 14%가 나옵니다. 반면에 주황색 사각형은 몇 프로가 될까요? 이거는 사전 확률 20% 곱하기 조건부 확률 30%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팠다. 제대로 재수가 없어가지고 판 지역에 못 나왔다 하는 가능성, 그렇게 곱해주면 6%가 나옵니다. 반면에 없으면은, 그죠? 80%의 사전 확률 곱하기 조건부 확률은 몇 프로가 되느냐면 100%입니다. 없는데 100번 파봐야 나올 리가 없겠죠. 그래서 100% 곱해주면 80%. 이게 파란색 사각형의 넓이가 80%, 빨간색은 14%, 주황색은 6%가 됩니다. 합을 구해보면 100%, 나오는구나. 일단 100%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베이지 정리 사후 확률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자, 사후 확률은요, 분모가 탐사에 실패할 확률입니다. 그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파란색과 주황색입니다. 6%와 80%. 이게 분모가 되고요. 이 중에서 주황색은 몇 %가 될까 하는 거가 됩니다. 상대적 비율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게 분모 대 분자, 파란색과 주황색 분의 주황색. 그러면은 86% 분의 6%는 6.96%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탐사를 처음 했을 때에, 그죠? 실패했다. 그러면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가 매장되어 있을 사후 확률은 6.96%, 약 7% 정도. 여전히 그 가능성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20% 사전 확률 대비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한번 일단 파보면은 이게 많이 우리가 알 수 있다. 있는지 아닌지, 없는지 있는지를 많이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 베이지 정리의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제가 낸 게 이제 도전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냐면요, 이게 한번 파서 실패했다고 그만둘 거냐? 왜 가위바위보라도 우리가 인생 3세판이라고 한 3번쯤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말씀들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전에 탐사를 한 회사가 있었다 그랬죠. 몇 번 탐사했는지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호주의 어떤 탐사 회사가 좌우지간에 새로운 기술로 판다고 쳤을 때, 그러면은 파는데, 그럼 무한정 이걸 갖다가 파도록 이게 사후 확률이 아까 보신 것처럼 0%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계속 0%가 될 때까지 계속 무한정 팔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 세금이 한정돼 있는데, 그죠? 국민 돈인데. 그래서 몇 번까지 탐사해 봐야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 거기에는 뭐 한 가지 더 숫자를 떨어뜨려 줘야 됩니다.
원유가 있을 사후 확률이 1% 미만이 되면은 깨끗이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접자. 그러고서 말대가리 자르고서 이거를 탐사를 멈춘다 라고 쳐봅시다. 이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이 기준점 스레시홀드가 없으면은 이게 무한정 파내려가는 낭비를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번 탐사해야 될까요? 물론 제가 여기다가 인위적으로 더 숫자를 집어넣은 거 하나 더 있죠. 아까 기계의 정확도 70%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제가 비전문가로서 숫자를 갖다 던져준 것 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하는 거니까는 보십시다. 여기에 몇 번 파야 되는가 보시면 첫 번째 파가지고 실패했다 그러면 여전히 기름이 유전이 있을 사후 확률은 6.96% 됐던 거 기억하시죠? 1차 시도. 그럼 2차 시도할 때는 뭐예요? 이 1차 시도 때의 사후 확률이 2차 시도 때에는 사전 확률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또 팠는데 실패했다. 그런데 여전히 기름이 있을 사후 확률은 어떻게 되는가? 똑같은 공식인데 사전 확률만 바꿨어요. 그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계산하면은 사후 확률이 2.08%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아직 1%보다는 높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의 끈을 아직도 부여잡고서 한 번 더 파보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그럼 3차 시도를 하는데 그때는 사전 확률이 바로 뭐냐면은 요때 2.08%가 사전 확률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파봤는데 실패를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원유가 있을 사후 확률은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은 요 계산 공식에 의해서 0.0064%가 나옵니다. 이제 1%보다 작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이 마음을 비우고 털고 나오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그게 뭐 20% 사전 확률이라고 해서 5번 파는 거는 아니다 하는 거고요. 물론 여기에 1% 스레시홀드를 제가 그냥 갖다가 무작위로 갖다 집어넣은 게 제 마음대로 집어넣은 게 있죠. 자의적으로. 그 다음에는 70%의 정확도다 하는 것도 제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한번 가정을 집어넣은 것 뿐이니까 이 숫자들을 딴 걸로 조정하다 보면 파내려가는 횟수, 그죠? 이런 것도 뭐 따로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도전 문제 또 뭘 낼 수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탐사 기계의 정확도가 70%가 아니라 50%, 좀 엉성한 거라 그러면은 몇 번 탐사를 해봐야 될까요? 사후 확률이 1% 미만이 될 때까지 한다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바꿔도 어떻게 될까? 그죠? 그 다음에 도전 문제 또 들어갑니다. 반면에 정확도가 90%라 그러면은 몇 번까지 탐사를 해봐야 될까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각각 계산해 보시고 재미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정리 이번에 석유 시추 문제 관련해 가지고 한번 재미있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좌파와 우파 뭐 여당 야당 갈려서 싸우지 마시고 그냥 즐겁게 페이지 정리 한번 배우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